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. 그러나 과도한 영끌, 레버리지,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.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, 불법 공매도, 주가 조작 감시,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.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. 예,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정보들이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전자공시를 통해서 나온 종목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오늘 어떤 게 피규됐을지 원익 P&E와 대보 마그네틱, 제형솔루텍이 있는데요. 하나하나 좀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? 네, 원래 이제 금요일 날은 봤는데 그 내부자 매수는 없더라고요. 네. 없어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, 물론 이제 첫 번째 기업인 원익 P&E는 뭐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충전기 업체에 있습니다. 그 P&E 시스템즈라는 그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사실 최근에 급등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약간 전기차 충전기 업체로 좀 분류가 돼 있지만 사실 본업은 전기차 충전기는 아직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. 그 전기차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장비 있죠. 그 충방전 장비라고 하는데 포메이션 장비라고도 이제 불리거든요. 그래서 전기차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 이제 공정에서 이런 걸 이 포메이션을 좀 해줘야 이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게 안 되면 배터리 자체가 이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이제 활성화 장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, 이번에 나온 공시를 보니까 322억 원 정도 되는 이제 돈이고요. 매출액 대비해서 꽤 큽니다. 25.25%고 2차 전지 그 충방전 장치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고, 베트남 기업 쪽에 아마 납품을 하는 걸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. 네. 이제 공급사가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뭐 그 회사로 좀 쓰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베트남 쪽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, 결국 이제 쓰임새가 그만큼 이제 다양해지고 지역별로 좀 다양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주가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, 이게 원익 P&E가 저는 이제 요새 보면 이제 전기차 충전 섹터들이 되게 강해요. 근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. 전기차 충전 섹터 이제 시작이긴 한데 아직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막 적자 기업도 좀 있어요. 사실 네. 많고. 근데 그런 기업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면 돈을 벌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또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본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업에서 일단 캐시카우가 있는데 그 전기차 충전소 사업까지 하면서 같이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보다 더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, 우리가. 그래서 원익 P&E에 대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강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사실 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맞아요. 너무 좀 급등했으니까 뭐 지금 사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다만 이제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수주가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팔자 이런 것보다도 여전히 이렇게 본업에서도 잘하고 있고, 인프라 쪽,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 쪽에 관련돼서도 앞으로도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3개월 동안 한 30% 정도 오르긴 했는데 좀 예쁘게 올라가고 있고,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기보다는 더 가지고 있자, 보유 입장도 얘기를 해주셨어요. 원익 P&E에 대한 뉴스들 나올 때마다 저희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대보 마그네틱입니다. 이 종목은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? 네,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소개 한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, 그 19억 원 정도 되는 이제 규모로 매출액 대비해서 한 12.19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전자석 탈철기 공급 계약을 이제 맺었고요. 중국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탈철 장비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배터리 보면 다 이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네.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원자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실 철이 좀 섞일 수가 있거든요. 철이 섞이면 나중에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탈철, 철을 없애주는 그런 장비예요.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한데, 역시 그 지금 중국 업체 어딘지는 좀 모르겠지만
중국 쪽으로 아마 배터리 회사일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납품된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좋은 증거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,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전기차 아까 이제 원익 P&E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부 마그네틱 또 장비 회사거든요. 그러니까 소재 업체에 비해서 장비 업체들이 사실은 좀 밸류에이션도 훨씬 싸고 주가가 굉장히 장기간 부진했어요. 근데 그만큼 또 가격 매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장비 회사들의 어떤 주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대구 마그네틱은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는 꾸준히 이렇게 수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, 간간히. 그래서 한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부담 없이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겠고, 지금 주가도 보시면 거의 뭐 별로 오른 게 없어요. 사실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고 있어서 접근하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대보 마그네틱 포인트 짚어봤고요. 이어서 제형솔루텍입니다. 시설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요. 좀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?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좀 소개하기가 좀 애매했던 게,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제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전체 자산이 1,600억인데 그 중에 1,000억이 부채니까 부채 비율이 꽤 지금 높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재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고,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선정을 해본 이유는 금액이 꽤 커요. 150억 정도 되는 규모고,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29.6%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이번에 투자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는데, 제가 이게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아마 수주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게, 이유가 뭐냐면 이 공시에도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그 OIS라고 있습니다. 손떨림 방지 장치 있잖아요. 그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 구축을 한다. 이렇게 직접 공시가 그 내용으로 좀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또 출근하다 보니까 그 한 이제 경제신문에서 그 보도가 있었더라고요. 삼성전자의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이 OIS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네. 근데 중저가 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갤럭시 A 시리즈에도 이걸 넣겠다 하는 걸로 봐서는 제형솔루텍이 이제 아마 그런 쪽에서 좀 요청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장중이라도 한번 회사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왜냐면 기사만 보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건데, 다만 분명히 여기 삼성전자로 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쪽에 좀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, 근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. 그래서 되게 좋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지난 분기 동안 계속 좀 적자를 봤거든요. 적자 보고 수익성도 안 좋고 스마트폰이 역성장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, 이걸 계기로 해서 또 회생할 수 있는 뭔가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제형솔루텍도 꼭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회사에 꼭 한번 전화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전자공시 통해서 가끔 하는 말이, 자기 자본의 이번에도 30% 규모의 시설 투자인데 이 정도면 뭔가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고, 또 여러 가지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더니 삼성전자 향 좀 수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가 한번 추정도 해보니까요. 관련 사항들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 제형솔루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어떤 전자공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염 이사님의 영향력일 수도 있겠고 시장의 관심 때문일 수도 있겠고 좀 급등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. 변동성에는 주의하시고, 또 이것을 단기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좀 잘 참고하셔서 전략 짜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이크로 디지털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좀 급등 흐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첨언을 해드렸고요.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픽해온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? 오늘은 이제 금호석유인데, 이제 오늘 그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.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를 좀 썼고, 사실 이제 금호석유가 주가가 이제 빠졌던 이유들이 고스란히 거기 담겨 있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닌데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주가 빠졌던 이제 4가지 이유라 그래가지고, 첫 번째가 이 회사가 주로 만드는 게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합성고무, 그걸 만드는 이제 세계적인 업체인데, 그게 원료 가격이 부타디엔을 원료로 쓰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급등을 했고, 말레이시아가 이제 MB라텍스라고 그 우리 이 주방이나 의료용 그 수술 장갑 있죠. 거기 쓰이는 이제 원재료를 이 회사가 또 만드는데 말레이시아 공장이 많아요. 이게 또 락다운 들어갔다, 이런 우려감. 또 BPA라고 에폭시 소재, 이제 페인트를 만드는 수지죠. 거기 들어간 이제 원료인데 이게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있었고, 또 주주 친화 정책이 너무 부재한 거 아니냐,
이런 또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사실은 이게 30만 원대 고점을 딱 찍고 주가 18만 원까지 좀 빠졌었거든요.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. 30% 이상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급락한 상황인데, 근데 일단은 이제는 좀 악재는 반영됐고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보고서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여기 동의하는 게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 위치에서는 크게 잃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부타디엔 가격이 지금 지난주에 17% 급락을 했어요. 네. 급락했다는 건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합성고무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반대 현상이 좀 펼쳐져서 단기 모멘텀이 생겨버렸고, 말레이시아가 지금 백신 접종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성인의 그 86%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죠. 지금 1차 접종이 끝났대요. 네. 2차는 66%. 그러면 이제 공장 가동이 또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BPA가 이 페인트에 들어가는 에폭시 수지의 원료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택 건설 붐이고,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아마 조만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공급책을 아마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. 그걸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아무래도 글로벌 건축 수요 늘어나고 BPA 수요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고,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제 예상을 하는데 배당 수익률이 6%가 넘는데요. 네. 6.7%나.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주가에서는 크게 잃을 건 없는 거죠. 이런 자리에서 이런 또 모멘텀이 또 몇 개 생겨버렸잖아요. 그래서 주가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좀 다가온 것 같아서 저도 전적으로 이런 의견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금호석유에 대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,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,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, 최근 들어서 계속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주실 때 이사님께서도 어떤 배당 매력이 함께 들어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찬바람 불면 불수록 더 얘기할 기회가 많아질 테니까요. 금호석유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. KG 모빌리언스입니다.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으로 17% 급등 올라갔고요. 지난 금요일에 20%가 올라와 버려가지고, 근데 이게 20%가 오른 건 보유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, 그래서 개인들이 팔다가 지난 금요일장에 그야말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면서 오른 20%라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반가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KG 모빌리언스 전략 좀 어떻게 짜야겠습니까? 저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갑자기 20% 올라가지고 봤는데 그 재료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번에 그 11번가랑 아마존하고 같이 협업을 맺어서 이제 해외 직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월 4,900원만 내면은 이제 무제한 무료 배송,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이제 되면서 아마 해외 직구가 더 늘어나겠죠. 그래서 기존에도 뭐 물론 이제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11번가와 아마존이 이제 결합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, 이제 거기에 KG 모빌스가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제 그 제공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 20% 올랐고, 그러니까 하루에 갑자기 개별 기업이 20% 오른 건요,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. 절대 뭐가 있는 거죠. 그게 뭐 어떤 M&A 재료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료일 수도 있는데, 그걸 이제 확인했다면 이 재료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, 이게 진짜라면은 구조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, 분명히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된다라면은 구조적인 성장도 가능하겠죠. 왜냐하면 또 새로운 어떤 신규 또 서비스가 도입이 되는데 이게 파괴력이 좀 있는 서비스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, 사실 해외 직구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번거로운 게 싸고 안 싸고를 떠나서 이게 배송 문제가 제일 좀 걸려요. 뭐 세관 문제라든가. 근데 그런 것들을 11번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주니까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손쉽게 우리나라에서 물건 고르듯이 또 아마존에 이게 자체적인 번역 서비스까지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결제액이 늘어나고 KG 모빌리스 실적에도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KG 모빌리스가 사실은 돈도 잘 벌어요. 근데 주가가 굉장히 좀 눌려 있었죠. 뭔가 좀 확실한 성장 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. 근데 이런 또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보통 그런 게 나오면요, 개인들만 사거든요. 예전 같으면.
근데 외국인 기관이 샀다는 건 약간 또 우리가 또 달리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보유하신 분들 계속 좀 가져가셔도 좋겠고, 다만 이제 하루에 20% 올랐는데 또 계속 급등하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절반 정도는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번, 이게 시세가 어디까지 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보유 비중의 한 절반은 한번 계속 장기 투자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거의 뭐 한 1년 동안을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하다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. 한 반 정도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도 가능하고, 그런데 한 반 정도는 더 기대감 가지고 끌고 가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. 오늘 시장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 짜야 될지 이것도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금호석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크아웃에 걸린 기업들 주가가 완전히 많이 빠졌어요. 네. 사실 대표적인 게 뭐 금호석에도 있고,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. 뭐 요새 현대차도 빠지고, 뭐 대표적인 이런 이제 뭐 기업들,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도 개인들 많이 또 물려 계시죠. 이런 기업들이 이제 피크아웃 온라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, 역으로 9월 달은 이런 기업들의 좀 반격이 일단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, 이번에 ISM 미국 그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신규 주문하고 재고 지수가 올라갔더라고요. 네.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이런 뭐 투자라든가 주문을 지금 이제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당연히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예요.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제조업체들, 피크아웃 논란에 있던 기업들이 뭐 다시 한번 단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꺾인다라고 좀 봐서 주가가 빠져버린 건데, 오히려 미국에서 이런 주문들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난다면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빠졌던 주가가 어느 레벨까지는 좀 복원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석유 화학이라든가 또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가전, 반도체 쪽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2차 전지주들이 지난 이제 몇 달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카카오, 네이버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서 조금씩 균열이 좀 갈 수는 있거든요. 이제 낙폭가 대주들이 반등하면서. 그래서 피크아웃 관련주들 가격 부담도 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너무 막 이렇게 올라갔던 기업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좀 낙폭가 대주, 그 안에서도 피크아웃 대형주들의 반격을 기대하시면서 이쪽 관련주들 좀 잘 찾아서 이번 주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그렇게 돼야 시장도 오르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도 오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. 한번 저희들도 피크아웃 관련주들의 반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